안녕하세요. 살아있는 책 산책입니다. 오늘 산책길의 책은 송주연 저자의 엄마로 태어난 여자는 없다입니다. 어머니라는 존재는 언제 들어도 대단한데요. 물론 요즘 들어 친부모의 아동학대, 양부모의 아동학대가 사회적으로 분노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절대 일어나면 안 되는 상황들이 발생한다는 점에 안타까웠으며 개인적으로는 강력한 처벌이 따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책 소개로 돌아가면 오늘 소개해드리고자 하는 엄마로 태어난 여자는 없다의 줄거리는 저자가 엄마가 되면서 스스로의 인생을 돌아보고 엄마가 되면서 잃은 것, 자신의 분열된 모습을 보게 된 것, 시야를 넓혀보니 보이는 깨달음, 남편, 시댁과의 갈등을 겪으며 바뀐 변화, 저자 스스로 엄마로서 상담 심리가로서 며느리로서 자신의 모습을 찾는 통합의 단계까지를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느끼고 배운 것들을 잘 풀어주고 있습니다. 프롤로그에 나오는 것처럼 임금 노동을 하든 전업 돌봄 노동을 하든 상관없이 자기 자신보다 가족 구성원을 돌보는데 헌신하는 여성들의 모습을 대표해서 보여주는 책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물론 모든 엄마들이 그렇진 않겠지만요. 평등이라는 단어를 저자는 추구하고 싶다고 하는데요. 책에서 주어가 남편일 경우와 아내일 경우 완전히 다른 결과가 나오는 현실이 불평등하다고 합니다. 청소년 인권에 대한 강의를 진행한 강사의 경험을 빗대어 이야기를 해주는데 아빠가 아이의 유치원 등하원을 맡고 있다고 생각해서 유치원에서 가정으로 한부모 가정조사서를 받아왔다고 합니다. 물론 유치원에서 잘못 판단한 것이지만 만약 엄마가 유치원 등 하원을 전적으로 맡아서 진행했다면 그런 종이를 받아왔을까 하는 생각이 저도 들었습니다. 이처럼 아빠가 유치원 등하원을 맡는다와 엄마가 유치원 등하원을 맡는다라는 주어가 다를 때 전자의 결론은 한부모 가정조사서를 받아온 것이고 후자의 결론은 그렇지 않다면 이는 우리나라 전반의 부모의 역할이 차별되고 있다는 생각을 한 번쯤은 해볼 필요가 있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암에 걸린 남성의 86.1%는 배우자의 간병을 받지만 암에 걸린 여성 중 배우자의 간병을 받는 퍼센트는 36.1%밖에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또한 기자 생활을 하다가 결혼을 하고 퇴직한 후에 아이를 낳고 상담 심리사가 되기 위해서 공부를 하던 도중 저자는 심리학적으로 보았을 때 다중 역할이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는 것을 알았다고 합니다. 다중 역할은 몸은 힘들 수 있지만 한 사람의 자아 범주를 넓혀주어 삶을 더 풍부하게 살아가게 만드는데요. 엄마, 며느리, 아내, 학생, 상담 심리사 등의 역할이 벅차 저자는 힘들었던 것이 아니라 자신의 모습을 엄마와 아내의 모습으로만 가두려는 사회적인 시선으로 인해 힘들었다고 합니다. 아이를 돌보지 않고 일을 하러 가면 죄책감이 들었고 식사 준비를 제대로 하지 못하면 죄책감이 들었다고 하는데요. 결국 그런 죄책감들이 저자를 힘들게 했다는 것입니다. 책에 나온 이야기 중에서 가장 전달하고 싶은 부분은 돌봄의 가치입니다. 잠깐 애덤 스미스 씨 저녁은 누가 차려줬어요? 라는 책에서 카트리네 마르살은 애덤 스미스가 치명적인 실수를 저질렀다고 이야기하는데요. 애덤 스미스는 저녁 식탁이 차려질 때까지의 과정을 예로 들어 시장 경제를 이야기하지만 그 시장의 상인들이 일하러 갈 수 있도록 그들을 돌보았던 부모의 노고, 상인의 자식이 있다면 그 자식을 돌본 사람의 노고, 저녁을 차려주는 와이프의 노고는 완전히 배제되었다는 것입니다. 쉽게 이야기해서 집에서 가족들을 위해 일하는 여자들은 집에서 노는 사람이 아닌 사회 구성원으로서 가족들이 떳떳하게 일을 하고 활동할 수 있도록 가장 중요한 일인 돌봄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돌봄의 가치가 무시되었다고 하는데요. 이는 많은 사람들이 생각해 볼 문제라고 보여집니다.
학교에서도 돌봄 선생님들을 존중하지 않고 제대로 대우해주지 않는다는 느낌도 듭니다. 사회 전반적으로 돌봄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고 돌봄을 행하는 사람들이 가치 있는 일을 한다는 것을 존중하고 느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저자의 남편이 캐나다 연수를 가게 되어 저자는 자신이 준비하던 것을 그만두고 떠났다고 하는데요. 캐나다에 일하러 왔다는 워킹 비자를 남편은 받았고 아이는 학생 비자를 받았으나 저자는 동반 비자를 받았다고 합니다. 그 아래 작은 글씨로 동반해준 사람인 남편과 아이가 함께 다니지 않으면 캐나다 입출국에 제한이 있을 수 있다고 적혀 있었다는데요. 이를 보며 저자는 부수적인 존재로서의 엄마, 아내의 모습을 한 번 더 느꼈다고 합니다. 특히 영어 학원을 다니면서 강사와 1:1 회화를 하던 도중 한국의 결혼 문화를 이야기했는데 강사가 servant 하인이냐고 물어봤다고 합니다. 캐나다는 다문화 사회이기 때문에 다양한 전통을 지닌 가족 문화가 자리 잡고 있다고 하며 며느리는 가장 중요한 손님으로 존중받는 문화가 강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캐나다에서 신랑과 아이의 도시락을 싸주면 녹초가 되었다고 합니다. 다른 이웃의 집에 초대받아 가서 이야기를 나누던 도중 저자는 충격을 받았다고 합니다. 아이와 남편의 도시락을 다 챙겨줬던 저자와 달리 이웃집에 있는 와이프는 그렇지 않았다고 하는데요. 직장을 다니지 않는 것과 남편의 도시락을 싸주는 것이 관계가 있냐고 반문하며 각자에게 주어진 일을 하다 다 같이 집에 있을 때는 자신이 자신의 몫을 해야 한다고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또한 남편은 성인이기 때문에 스스로 도시락을 싸는 것이 당연하며 엄마나 아내로서 가족을 보살피는 것은 본인의 일이 맞지만 엄마의 삶도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성인이 된 남편이 할 수 있는 것까지 해줄 필요는 없다고 이웃집에 있는 엄마는 이야기했는데요. 저자는 이 이야기에 고정관념을 한 번 더 깰 수 있었고 캐나다에서는 생명 존중과 돌봄을 소중하게 여긴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고 합니다. 한국에서는 가정폭력이 남편이 아내를 때리는 물리적인 폭력을 보통 이야기하는데 캐나다에서 폭력은 힘의 균형이 무너진 관계에서 힘 있는 쪽이 힘 없는 쪽을 통제하려는 모든 것을 말한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 저자의 남편이 저자에게 말한 너도 나만큼 벌어보든지 라는 말 역시 폭력이라고 하는데요. 캐나다에서는 스스로 할 수 있는 일을 대신 해주는 사람을 enabler라고 표현한다고 합니다. 조력자, 도와주는 사람 정도로 해석이 되는데 그 안에는 도와주는 사람을 실제로는 망치고 있는 사람이라는 의미가 포함이 된다고 합니다. 할 수 있는 일까지 대신해 줌으로써 그 사람의 자립심을 빼앗는다고 생각하면 되는데요. 그래서 저자는 남편과 아이에게 과다한 돌봄 노동을 멈추려고 노력했으며 스스로 찾은 가장 중요한 가치인 평등을 실천하려고 노력했다고 합니다. 평등을 추구하기 위해서 남편과 아이에게 변화를 요구하고 그 과정에서 긴장이 계속되었다고 하는데요. 마음먹은 대로 되지 않을 때도 물론 있었지만 저자는 캐나다에서 지속적으로 변화를 만들었다고 합니다. 한국에 돌아와서도 그런 변화들은 끊임없이 지속되었다고 하는데요. 문제는 저자 안에 있는 가부장의 모습이었습니다. 내 안의 가부장의 저자 시드라 레비스톤의 이야기처럼 남편이나 아들에게 집안일을 시키면 미안하다는 생각이 드는 것이 저자가 느낀 저자 안의 가부장인데요. 저자 안의 가부장을 지우려고 노력했다고 하며 특히 글을 쓰면서 스스로 그 가부장을 극복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저자가 가장 존경하는 상담사인 칼 로저스는 사람들이 궁극적으로 추구하는 것이 진정한 나 자신이 되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자 역시 평등과 다양성을 존중하는 그녀 자신, 엄마로서의 그녀 자신, 상담을 통해 사람들의 성장을 돕는 상담가로서의 그녀 자신을 느끼면서 진정한 자신이 되어가는 느낌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런 균형 잡힌 모습이 저자에게 충만함을 느끼게 했다고 하는데요. 엄마로서의 역할만이 아니라
여성으로서 스스로가 하고 싶었던 일을 찾아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한 번 더 느꼈습니다. 일이라는 의미가 협소해진 것에 대해 안타까움도 표현합니다. 집에서 가사노동을 하는 것을 사람들이 집에서 노는 것으로 생각하는 것에 대해 존중하지 않는다고 보여지는데요. 누군가는 집에서 아이들을 돌봐야 누군가가 돈을 벌 수 있는 것이고, 그 돌봄 역시 돈을 버는 사람의 가치만큼 오히려 그보다 더 존중받아야 한다는 것을 저자는 말합니다. 돈을 벌어오는 것만 직업이 아니고 일이 아니라는 것을 많은 사람들이 인정하고, 가사노동 역시 중요한 일이라고 하는 것을 많은 사람들이 인정했으면 좋겠습니다. 책을 읽으면서 여성들의 입장에서만 이 책을 썼다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확실한 것은 여성의 지위가 높아지면서도 엄마라는 존재는 아빠라는 존재보다 헌신을 더 요구받고 있습니다. 또한 여성과 남성이 육아휴직을 사용해야 한다면 남성의 육아휴직이 더 눈치가 보이는 것이 대한민국의 현실입니다. 진정한 평등을 위해서라도, 성적인 차별을 이겨내기 위해서라도 서로를 이해하고 도와주고 배려해야 한다는 것을 한 번 더 느꼈습니다. 누군가가 일을 할 수 있도록 아이를 다른 누군가 봐준다면 아이를 봐주고 집안일을 하는 것 역시 아주 귀중하고 소중한 일이며 대우받고 존중받아야 한다는 것을 꼭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오늘 산책길의 책은 송주연 저자의 엄마로 태어난 여자는 없다 였습니다. 감사합니다.